Q&A 시간입니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 230개 정도가 커뮤니티 제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막 쏟아졌어요, 질문들이. 네, 정리를 좀 했고 딱 한번 보시죠.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아 얘기부터 먼저입니다. 크로우 선수 상태, 교체 가능성, 임기영 선수 선발 여부, 또 기아의 선발 고민들까지. 임기영, 이열이 복귀 시점 궁금합니다. 기아 크로우 미국 검진 결과 언제 나오는지, 나왔다면 결과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임기영 선수, 이열이 선수 1군 복귀 언제 하는지 취재 부탁합니다. 자, 크로우 선수 미국 갔습니다. 빠르게 해서 뭔가 결과를 지금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며칠 안으로 지금 결과가 나올 건데 기아가 최악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두 군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주사 치료가 가능하다. 한쪽은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근데 둘 다 인대 손상은 있다. 6주 이상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외국인 선수 활용 조건이 되죠. 6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그러면 대체를 할 건가? 교체를 할 건가? 구단 전략은 뭐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머리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 지금 기아 말고도 타 구단에서도 미국에서 투수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단장들도 나가 있고 스카우트 팀들도 나가 있죠. 기아의 전략이 좀 밝혀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구단에서 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선수는 급히 오는 게 관건이니까 독립리그 또 멕시칸 리그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교체 선수는 퀄리티가 우선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유력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선수 나뉘고 투수 나뉘어서 여러 구단의 리스트가 지금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선수면 기다려준다는 거죠. 6주를. 크로우 선수 데려올 때 6주 대체 선수 가능성까지도 구단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위가 좋은 선수였다. 건강 이슈가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데려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깨가 아닌 팔꿈치가 아프니까 구단이 놀랐습니다. 임기영 선수는 14일 불펜 피칭을 했습니다. 16일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17일 업로드할 건데 촬영 중인 오늘 불펜에서 59를 던졌고 구단에서 영상까지 좀 체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고 투구수를 좀 올려서 차츰 올라올 겁니다. 근데 언제 올 건가? 이걸 미리 언급을 안 하려 한다. 앞서 구단이 복귀 일정을 언급을 했다가 부상 부위가 조금 더 재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수가 마음이 좀 급하니까. 이효리 선수도 불펜 피칭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피칭 뒤에 몸 상태도 체크하고 구단이 복귀 날짜 정하면 선수가 좀 급해지니까 역시 선수가 자연스럽게 피칭하는 상황을 보고 구단이 계획을 세우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언제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선수가 좀 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단계를 밟으면 5월 말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취재했던 내용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5월 말쯤 아닐까. 나승범 선수 생각보다 좀 페이스가 늦게 올라왔죠. 앞선 경기에서 홈런도 치고 했는데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거고 최근에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을 이제 어제 15일 경기에서 뭐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구단 관계자들이 합니다. 1군에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주장도 맡고 있었으니까 마음의 짐이 좀 무거웠을 거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두산 얘기입니다. 알칸타라 선수 이 태업인가 아닌가? 두산은 알칸 몸 상태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칸타라 교체 계획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놓고 태업성 플레이 중 6월 전에는 돌아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부상이 인대 손상이 아닌 염좌였지 않습니까? 연승 중이었습니다. 두산이 9연승까지 갔죠. 근데 에이스가 빠져서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이승엽 감독의 약간 퉁명스러운 그런 인터뷰는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검진 후에 마음의 안정을 선수가 찾았다고 그럽니다. 원래 뭐 제가 앞선 방송에서 22일, 23일쯤 등판 가능성 높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며칠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말인 한 25일, 26일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것도 예상이죠. 불펜 피칭도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광주 원정에서 훈련하고 캐치볼하고 했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 얘기입니다. 최원호 감독도 페냐 선수, 하주석 선수의 얘기. 손혁, 최원호 자진 사퇴 가능성이랑 페냐 교체 취재. 하나 페냐 교체 진행 중일까요? 뭐 감독도 하나 감독 왜 팬들이 돈 내고 초보 감독의 성장기 지켜봐야 합니까? 또 하주석 선수 복귀는 언제쯤 될까요? 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감독 교체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수베로 감독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베로 감독 교체 그 당시에는 결정 이전에 구단 내부 회의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올해는 감독의 리더십 관련 교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저는 제가 체크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대전구장 방문 역시 감독 거치와는 조금 무관한 겁니다. 하나 내부에서도 뭐 고민은 분명히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점은 없습니다. 페냐 선수 얘기입니다. 페냐 선수는 뭐 반전을 팀이 뭔가 반전 이루려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뭐 지금은 달리 계속 갈 방안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뭐 안팎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팀에 지금 많이 좀 처져 있죠. 트레이드하고 외국인 선수 교체가 전력 강화 방안의 뭐 두 축이죠. 페냐 선수가 일단 교체 1순위로 보여질 것 같은데 하나 스카우트 파트 3인이 지금 미국에 나가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나가 있는 지금 체류 기간이 교체 버튼을 교체하라 이렇게 버튼 누르지는 않았지만 준비는 좀 된 상황인데 지금 뭐 하나가 독립리그부터 트리플 A까지 후보군을 다 추린 상태입니다. 뭐 다 보고 있어요. 다만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는 그런 고민은 있죠. 이건 뭐 10개 구단이 공통입니다. 5월은 선수들이 잘 안 나오려 하거든요. 한국에. 특히 투수들이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부상자가 많으니까 혹시나 메이저리그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계속 기대를 좀 하게 되고 근데 5월 말 이후에 옵트아웃 선수들이 좀 나오죠. 뭐 독립리그나 멕시칸 리그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이 좀 쉽겠죠. 데려오려면 좀 더 쉽게 데려올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주석 선수 얘기입니다. 햄스트링 뭐 회복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캐치볼 티베팅을 시작을 했는데 최원호 감독이 뭐 퓨처스 경기 스케줄이 잡혀야 된다. 이제 2군 경기 먼저 뛰고 와야 된다 그건데 경기 투입을 할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때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유심도 변경하면 혜택이 더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인터넷 가입원 할때 비교원 지금까지 940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57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면 후회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원 롯데 얘기입니다. 롯데 박성욱 선수에게 또 심재민 선수 언제 등판하나 마운드 운영 누가 하나요? 근데 롯데 투수 교체 주중간 코치가 하는지 김태형 감독이 하는지 취재해 주세요. 롯데 심재민 선수 사생활 이슈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욱 도대체 왜 쓰나요? 이렇게 쭉. 또 최근 노진혁 선수 2군에 성적 좋던데 1군 언제 복귀할까요? 박성욱 선수는 왜 안 빼느냐? 구단의 일단 구단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수비 멀티 포지션 가능, 수비 활용도 높고 수비 평가를 좀 받고 있고 노진혁 선수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오늘 뭐 16일 올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방송은 17일 나가는데 노진혁 선수가 와도 박성우 선수는 뭐 그대로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선수가 뭐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수비 자체 안정감과 당장은 좀 내야의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높다. 달리 말하면 더 좋은 선수가 없는 거죠. 롯데의 내야 뎁스입니다. 수비만 보더라도 팬들이 보면 답답한데 없으면 더 답답한 뭐 그런 내부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박성우 선수를 뭐 편애한다기보다 일단 수비가 터지면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크고 박성우 선수 수비가 매우 아주 견고한 건 아니지만 다른 뭐 대체 선수도 마땅치 않고 노진혁 선수가 올라와서 만약에 잘한다면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민 선수 재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깨 안 좋아요. 어깨가 조금 안 좋은데 몸이 뭐 어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좀 안 좋습니다. 아직은 1군에 올라올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경기 중 투수 교체 누가 하네요? 감독이 하죠. 세부적으로 보면 투수 코치가 일단 뭐 누구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교체할 타이밍에 그러면 이제 감독이 뭐 누구로 가자 아니면 감독이 준비시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투수 코치한테 좀 더 맡겨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다 안 좋으면 감독이 또 하기도 하는데 뭐 여느 팀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른 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도 그렇습니다. 투수 출신 감독들 중에 일부는 투수 교체를 자신이 뭐 직접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김태형 감독은 이제 보수 출신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결론만 놓고 보면 경기는 감독 책임, 또 선수 구성은 단장 책임이죠. 윌크슨 선수는 교체 1순위인데 최근에 이제 구속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죠. 직전 2경기 잘 던졌고 반즈 선수도 뭐 2경기는 잘 던졌습니다. 뭐 어떤 윌크슨 선수는 경기 결과도 그렇지만 구속이 좀 올라온 부분이 좀 큽니다.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또 봐졌는데 이렇게 되면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더 높죠.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만큼 텀이 또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삼성 얘기입니다. 백정현 선수 부상 재활 상태, 또 육성 선수 5자리, 코너 선수 교체 부분, 또 뷰캐넌 선수. 백정현 선수 부상 상황 좀 궁금합니다. 삼성 코너 대체 외에는 체크되고 있는지, 또한 뷰캐넌 선수의 삼성 복귀가 가능한지 진짜 부탁합니다. 네, 육성 선수 이 부분은 앞서 라이브 방송에서 육성 선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데 5월 이후에는 육성 선수들을 예전 뭐 신고 선수라 그랬죠. 예전에는 육성 선수를 또 이렇게 해서 정식 선수로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몇 자리는 삼성은 늘 비워둡니다. 예, 항상 비워. 지금은 딱히 올릴 선수가 없다 그러는데 뭐 트레이드를 나중에 하게 되면 또 뭐 자리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분을 좀 가지고 가는 거죠. 코너 선수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어요. 투구수가 조금 많고 뭔가 부족하고 불펜 부담 가중이 되고. 오늘 16일입니다. 코너 선수가 인천 SSG 랜드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데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뭐 5회 던지면 투구수가 100개 되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상승이 시즌 초반 선전을 이어가다 보니까 전력 보강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움직이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이 좀 있는 건데, 메이저리그 콜업을 기대하고 있는 이제 뷰캐넌 선수는 삼성이 뭔가 한다기보다 만약에 뷰캐넌이 한국 온다면 선수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 크다. 뭔가 이게 뭐 온다 안 온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에이전트 쪽을 통해서 계속 연결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현 선수는 종아리 부상, 복귀가 조금 늦어지는데 지금 캐치볼하면서 거리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6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뭐 6월 초중순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도 좀 더 봐야 되겠죠. 최충현 선수도 6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최충현 선수도 6월 복귀 예정. KT 얘기입니다. 벤자민 선수 복귀 시점. 이 부분 KT 선발 투수가 부상으로 4명 빠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벤자민 선수 취재부터. 벤자민 선수 팔꿈치에 가지고 있던 뼈 조각, 투수들이 좀 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편해요. 본인이 불편함 느끼고 병원 검진을 받으니까 큰 의학적 소견이 없는데 그래도 불편함 느껴요. 그래도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감철 감독님 그렇게 해라. 본인이 3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은 쉬고 그 이후에 이제 공 던지고 못 만들고 3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긴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주위에서 나는데, 구단 관계자 얘기는 하여튼 우리 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 근데 쿠에바스나 이 친구 벤자민이나 팀에 희생을 한 선수들이고 팀 승리를 위해서 생각이 많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선수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받아줘야 된다. 3주 뒤면 뭐 5월 한 달 또는 뭐 6월부터는 시즌이 또 이어지니까 남은 경기가 많으니까 고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건 제 생각인데 사실 이제 선수가 이게 못 던지겠다 좀 쉬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체가 아닌 이상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안 좋다 그러는데. 투수난이 있죠. 일단 엄상백 선수도 한 텀을 쉽니다. 엔트리에서 좀 빠졌는데 엄상백 선수는 병원 검진 상황은 아니에요. 불펜에서 본인이 몸이 좀 빨리 안 풀린다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 루틴이 있겠죠. 최근에 뭐 앞선 뭐 롯데전 결과가 좋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결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선수들이 이제 좀 뭔가 안 좋고 부진한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코칭 스태프하고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몸 푸는 게 예전보다 좀 더 더디다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또 한번 또 쉬어 가야 되고. 고현표 선수는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펜 피칭은 아닙니다. 본격 피칭은 아니지만 공은 이제 조금 던지죠. 이제 불펜 핀치도 소화를 해야 되고, 소영준 선수도 공은 좀 던지고 있습니다. 고현표 선수 5월 말, 소영준 선수 6월 말. 팀 운영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죠. KT가 선수들을 좀 조정하면서 올리는 것도 팀 스타일도 이강철 감독의 운영 스타일인데 지금까지는 뭐 장기적으로 해서 효과를 봤어요. 우선은 고영표, 이상동, 배정대 등등 주축 멤버들이 돌아올 때까지 좀 버틴다는 전략입니다. 단장 워크숍 트레이드 가능성, 구단의 팬 커뮤니티 존재인지. 부장님, 단장들 워크숍 갔다고 하는데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까요? 올 시즌 아직까지 트레이드 소식 없는데 트레이드 관련, 올 시즌 끝나고 FA 예정인 선수들 아직까지 단연계 혹은 트레이드 움직임 없나요? 구단 감독, 코치, 선수들이 팬 커뮤니티, 뭐 DC나 엠팍이나 등등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단장 워크숍이 지금 시애틀에서 진행 중입니다. 뭐 드라이버 라인 등등 직접 둘러보고 외국인 선수 체킹을 좀 하는 단장들도 있어요. 근데 기아, 하나, 롯데 등 뭐 4개 구단 단장은 미국을 안 갔습니다. 미국 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부상, 또 여러 팀 상황, 그룹 보고 등등 뭐 이유가 있겠죠. 미국 체류가 5일 정도로 짧습니다. 근데 이야기 나눌 시간이 꽤 많죠. 그냥 자연스럽게 트레이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트레이드 성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팬 커뮤니티 존재인지 뭐 알죠. 뭐 야구인들 다 알죠. 알고 있고 커뮤니티마다의 특성도 압니다. 성격도 잘 압니다. 뭐 홍보팀에서 커뮤니티 여론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엠팍하고 팬코는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체킹하려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도 이슈가 있으면 이슈별로 좀 체킹을 하는 편입니다.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잠실 동구장 대책은 흥행 원인 또 니퍼트 선수 장기 외인 제도 등등 요즘 체크스윙 오진 짰던데 비디오 판독 대상 포함시킬 생각이 없는지 궁금. 잠실구장 대체구장으로 잠실 주경이 확정이 된 건지 어느 단계인 건지 잠실 야구장 대체구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최강 야구 니퍼트 선수 이야기 보면서 KBO에도 장기로 뛴 선수들에 대한 국내 선수처럼 지급된다거나 한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체크 스윙은 야구 규칙에 아주 이제 상세하게 명문화가 좀 안 돼 있던데 뭐 어떤 규칙위원회가 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을 쭉 그어서 넘어갔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좀 해야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뭐 일반적으로 판단은 우리가 배트 헤드가 홈 플레이트를 지나갔느냐 아니냐로 통상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BS도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할 거 없다고 봅니다.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심판의 자의적인 판단 재량은 기술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줄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일단 뭐 모든 걸 앞서는 게 일단 정확하게. KBO 관계자 얘기입니다.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견임을 전제로 심판의 판단 영역을 줄여가는 게 좋다고 본다.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이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인원 규칙위원회라든지 뭐 단장들 모임 실행위원회, 사장들 모임 이사회 등등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잠실 대체구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서울시가 6월 중으로 다음 달 중으로 대체구장 건립 계획안을 확정을 하겠다는데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뭐 관건은 돈입니다. 돈인데 사용자인 LG 두산이 부담 범위가 좀 중요할 겁니다.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체구장을 만드는 비용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좀 뭐 부담을 해야 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나중에 또 철거하는 비용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대략 6년을 써야 됩니다. 좀 길죠. 또 원산 복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관중석이 잠실구장이 23,000석이 조금 넘어요. 근데 대체구장은 1만 석에서 뭐 1만 3천 석 정도, 1만 석 약간 넘는다. 엄청난 입장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는 안전 관련 협의 연구 중에 나온 이제 관중석 수치거든요. 수용 가능한 관중석 수치. 경기 끝나 한꺼번에 쫙 빠져나올 때 이제 안전 우려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가 조금 있는데 이것도 계속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에 이제 서울시의 발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KBO가 생각하는 올 시즌 흥행은 다각도로 뭐 조사 중이죠. 성향 조사 중인데 여러 이유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본격적인 레저 활동, 인구 증가, 프로야구 팬덤 증가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 APBC 대회 때 도쿄 돔에 호텔에 빈 방이 없었답니다. 한국 팬들 엄청 많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팬도 엄청 많았고 야구 선수들이 이제 아이돌화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프리미엄 좌석부터 먼저 매진이 돼요. 비싼 좌석부터. 또 프로야구는 입장권이 좀 꽤 비쌉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으로 긴 시간 즐길 수 있고 자,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여성 팬이 늘었다, 가족 단위 팬이 늘었다. 이거 뭐 계속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형. 올 시즌 관중이 이제 300만 관중이 오늘로써 이렇게 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기수 비해서 올해 관중이 약 30%, 한 29% 정도, 약 30% 가까이 29%가 폭증했습니다. 리프트 선수가 야구 예능 뭐 최강 야구에 출연하고 있던데 외국인 선수로서 같은 대우를 못 받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이제 8년을 뛰면 외국인 선수도 국내 선수하고 같이 대우받습니다. FA식으로 되기도 하고 외국인 선수 인원 제한해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일본은 4명을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은 아직 논의 없어요. 우선 뭐 이렇게 되면 선수협의 반대가 예상이 좀 되죠. 야구에서도 선수협 반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고 구단 입장도 마냥 찬성은 아니다. 비용이 올라가니까 구단들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니프트급의 선수면 고연봉 가능성이 높습니다. 7년을 잘했다, 7, 8년 잘했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외국인을 한 명도 보유하는 셈이 되니까 하여튼 비용 측면 또 하나 국내 선수 육성 측면에서는 좀 제약이 있죠. 하지만 자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는 오랜 기간 한국에서 활약한 외국인 선수 이 선수 자신이 가지는 그 자산 우리 프로야구의 자산 이른바 흥행 자산뿐만 아니라 팬들의 또 마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력이 충분한 선수를 계속 우리 리그에 활약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사례가 있잖아요. 뭐 다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사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티빙 질문도 좀 주셨어요. 지금 체크하기 이르긴 하지만 티빙 유료 전환한 지 보름 정도 전에 티빙 크보 관계자들의 반응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크보 쪽, KBO 쪽 관계자들의 반응은 그래도 상당히 좀 안착이 되어 간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티빙 쪽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티빙 관계자 얘기입니다. 관계자 얘기 들어봤어요. 유료화가 5월 1일부터 해서 지금 판단 조금 어렵고 KBO 리그만 가지고 가입자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드라마도 워낙 잘 풀는데 뭐 여러 효과가 있다. 티빙 자체로는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고 좋은 분위기로 늘고 있다. KBO만이라고도 어렵고 아니라고도 그러니까 뭐냐 영향은 분명히 줬다. 5월이 지나고 나서 KBO만의 어떤 그런 영향력, 가입자를 좀 체킹을 하려 한다 그러더라고요. KBO만으로는 데이터를 보기는 조금 지금 어렵고, 뭐 앞에 뭐 눈물의 여왕도 잘 됐고, 눈물의 여왕 끝나고 뭐 낙수 효과도 좀 있었다. 하여튼 5월 끝나고 체킹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